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관문 옵니다. 조금 있다가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고요. 참 거기에 따라서 오늘 주가 또 외국인들 수급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네. 간밤에는 지금 또 유가 급등, 또 10년물 금리 급등, 매크로 재료들도 국내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방산주들도 어떻게 되나, 조선주들 어떻게 되나, 중국 관련주들 어떻게 되나 굉장히 많이 궁금하시죠? 저희 일발장전과 함께 하시면은 저희가 종목을 소개해 드리면서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슈들 탈탈 털어서 하나하나 다 제공을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 종목은 이런 순간에 뭘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 어쨌든 뭐 개장 직전에 가장 중요한 건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일 텐데 아마 뭐 숫자에 대해서는 뭐 워낙 지금 말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뭐 10조 원 중반에서 11조 넘어가면 그래도 아우 다행이다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은 네. 좀 들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문제는 반도체 부문. 요번에 3분기 실적이 반도체만 떼놓고 보면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도 영업이익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제 서프라이즈하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으려면 반도체 부문의 이제 실적이 막 7조 원 조금 여유 있게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11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뭐 어쨌든 결과는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뭐 숫자가 좋던 나쁘던 간에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는 이미 뭐 차고 넘칠 정도로 네. 반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은 막 슈마컴이 15% 급등했거든요. GPU 인도량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 개를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슈마컴이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오늘 살아남았어요. 거의 뭐 130달러 네. 넘어갈 뻔하다가 장 분위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제 밑거리가 조금 달리긴 했습니다만 한 2% 정도 강세 마감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반도체 IT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소부장 종목을 해드릴까 하다가 뭐 제가 보는 뷰는 명확해요. 뭐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 뭐 테크윙, 뭐 DI, YC 뭐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또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어제 흐름이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조금 방향을 선회해서 로봇 기업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네.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이게 루일 로보틱스를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다른 로봇 종목들하고는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SK온하고 뭔가 이제 모종의 뭔가 이제 기대감이 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테슬라 주가가 한 3.7% 정도 또 빠지면서 2차 전지 종목들 어제는 또 굉장히 강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쉬었다가 어제는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막 5%씩 이제 리더였죠. 올랐고 네. 그다음에 LNF가 또 11%또 급등이 좀 나타났고요. 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그다음에 탄산 리튬, 무수수산화 리튬이 이제 양산하는 뭐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이 2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테슬라 주가는 좀 빠졌는데 뭐 미국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흐름은 또 나쁘진 않았어요. 뭐 전기차 업황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LG엔솔도 이제 실적 발표하잖아요. LG엔솔도 뭐 안 좋은 건 이미 상당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고 보조금을 반영을 하면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향 제가 로봇 기업을 얘기를 하면서 왜 2차 전지 쪽을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 유일 로보틱스가 이제 최근에 모멘텀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SK온이잖아요. 지난 6월 달에 이제 SK온의 미국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 이제 배터리 아메리카. 이쪽으로 이제 유증을 했는데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370억 원 자본 조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SK 이제 배터리 아메리카가 유일 로보틱스의 2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했어요. 이게 스토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지분 투자해가지고 지금 2대 주주 올라와 있고 콜옵션 행사하면 최대 주주 되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이제 팹의 유일 로보틱스가 어찌 보면 이제 공정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거의 이제 솔벤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지분 취득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어쨌든 2차 전지가 캐즘을 좀 극복하고 뭐 내년부터는 또 유럽 쪽에서도 전기차 이제 장려를 위한 뭐 보조금, 독일도 지금 보조금 카드 이슈 중입니다. 네, 만지작거리고 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유럽 쪽에서 일단 전기차 판매량이 좀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전기차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고, 그러면 또 미국 쪽 이제 또 대선과 관련해서 보면 약간 지금 해리스 후보 또 지지율이 또 역전됐다. 트럼프가 다시 앞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또 그러면 뭐 테슬라는 또 트럼프 쪽에 줄을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서 있죠. 그렇죠. 네. 뭐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그냥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나쁘지 않은,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IRA를 당장 이제 폐기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 전기차 종목들은 이제 진짜 좀 어둠의 터널은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전기차 팹에다가 또 공정 자동화 이런 로봇, 산업용 로봇들을 이제 공급하게 되는 유일 로보틱스가 이제 시장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캐파가 기존 2공장에 비해서 한 5배가 넘는 제3공장을 이제 완공을 해가지고 올해 연말이 이제 끝나기 전에 아마 생산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SK온 쪽에서 이제 수주하는 물량에 미리 좀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요즘에 로봇주들이 별로 안 좋아요. 삼성전자가 또 보핏 출시한다 그래가지고 이렌시스라든지 뭐 SPG라든지 이런 감속기 기업들 조금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또 다시 이제 주저앉아 있는 SBB 상태거든요. 테크. 그렇죠. 네. SBB 테크도 그렇고. 근데 어저께는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좀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유일 로보틱스, 뭐 SPG, SBB 테크,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뭐 작게는 3, 4%, 많게는 5, 6%씩 네.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바닥을 좀 탈피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고, 유일 로보틱스는 지금 차트로 잠깐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뭐 다른 로봇 기업들하고는 확실히 좀 달라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차트 보시는 건 바닥에 완전 누워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 이렌시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거의 바닥에 지금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SPG도 또 보핏에 감속기 이제 공급한다 얘기 나오면서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섰다가 다시 이제 좀 들어눕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 로보틱스는 확실히 좀 차별적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추세가 이제 우상향이 전개가 좀 되면서 오히려 박스권 상단 이제 전고점을 지금 뚫으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 SK온과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이슈를 이제 분석해드린 게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때 좀 테크니컬하게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무겁게 출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뭐 붙는 것보다는 가격을 이제 조금 깔아놓고 한 37,500원, 37,000원 그 정도 수준에서 눌림목 공략, 5일선 눌림목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지난 한 5월 달에 만들었던 이 장대 항봉, 요때가 아마 SK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던 때거든요. 요때 이제 쌓여있던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하면서 전고점에 대한 이제 돌파 시도가 충분히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5일선 눌림목을 통해서 37,500원 정도에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43,000원, 손절 가격은 3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 협동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포인트가 SK온과의 결합입니다. 지금 대기업들 다 하나씩 로봇주들 갖고 있죠.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엔젤 로보틱스는 LG가 좀 뭐 눈독 뭐 하는 게 있고, 현대도 그 외국 기업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갖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끼고 있기 때문에 SK온과 이 정도로 밀접하고 또 콜옵션 행사까지 있다면 결국 SK 밑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걸 또 얘기를 해보면서, 자, 준호 매니저, 붙이기 종목. 어제 로봇주들이 시세가 뜬금없이 또 확 나버렸어요. 이게 이재용 회장이 이제 필리핀의 이제 경제 사절단으로 이제 가서 사실 그 삼성 전기 필리핀 공장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MLCC 관련해서 시장을 선점하라는 주문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AI라든지 또 전기차, 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로봇. 네, 관련해서 시장을 선점하라는 강력한 주문이 네. 나오면서 어저께 로봇 섹터들이 사실상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그래서 정작 삼성전기 주가는 네. 조용했는데 로봇주들이 정말 강한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 인하 시기에 또 네. 성장 섹터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섹터가 또 이제 삼성전자가 또 특히나 이제는 보픽과 또 이제는 볼리를 공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전일 적용됐다. 그래서 일단 가장 이제는 첫 번째 삼성전자의 로봇 포트폴리오 중에 첫 번째가 그래도 웨어러블 로봇이다라는 판단에 오늘 부직 종목은 엔젤 로보틱스를 네. 오늘 탑픽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일단 LG가 간택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LG전자가 2대 주주로 등극해 있는 기업이고 의료용 로봇뿐만 아니라 상업용 로봇 또 그리고 일상의 어떤 근력을 좀 보조해주는 이제 의료용 보조 로봇 엔젤 로봇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엔젤 로보틱스라서 사실상 웨어러블 로봇 쪽에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 LG에 간택받았지만 또 삼성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래 추석 전에 이제 보핏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그게 좀 네. 지연돼서 이번 달 안에는 이제 보핏을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이 이제 보핏을 저는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네. 보핏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에 또 삼성만의 어떤 휴머노id 로봇을 좀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웨어러블 시장이 또 계속해서 이제 변모한다고 했을 때 현대차가 올해 연말에 또 이제 상업용 근로자용 그 웨어러블 로봇을 또 대량으로 양산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18년도에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 웨어러블 수트와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엔젤 로보틱스에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엔젤과의 어떤 협업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또 엔젤은 또 삼성과도 파트너십,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있죠, 기업이다 보니까 엔젤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보핏을 출시한다라고 했을 때 추석 전에 출시한다고 예. 했을 때 가장 먼저 장중에 거의 상한가를 터치했던 기업은 바로 엔젤 로보틱스다 보니까 일단 가장 올해 연말에 기대되는 거는 현대, LG, 삼성 이제 빅4 기업 중에 빅3 기업이 사실상 이제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노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더욱더 캐파가 커졌을 때 엔젤 로보틱스의 가치는 더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 엔젤 로보틱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 우리가 입는 로봇이라고 하고요. 저도 그 장면 생각나는데 이제 LG에서 네. 그거 입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들잖아요. 갑자기 진짜 초능력이 발휘돼가지고 맞아요. 뭐 무거운 것들, 네. 뭐 데드리프트 한 300kg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높은 창고에도 무거워도 던져버리더라고요. 던져버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초능력이 발휘되는 그 엔젤 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실 가능한 로봇부터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협동 로봇, 공정의 이제 양팔 로봇이라든가 입는 로봇이라든가 이제 맞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엔 이제 사이보그로 가지 않을까. 이 와중에 도깨비님이 두산 로보틱스는 어이할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별 사랑님도 두산 로봇 보호 예수 쏟아지는데요. 준호 매니저, 참 이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갑자기 두산 로보틱스도 어떤 이제 로봇 섹터의 어떤 이제 상승에 같이 좀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은 맞지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 격차가 크지가 않고요. 사실 두산 로보틱스의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아마 합병 이슈가 불거졌을 때 아니면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졌을 때마다 주가가 올라갔던 거지 정작 두산 로보틱스가 이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상승했던 일에는 지금 없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로봇, 특히 RBY02를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고 또 삼성의 어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라인에 이제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점유율은 더 늘어나면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협동 로봇 관련된 시장 점유율 격차를 더욱더 좀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뭐 전 세계 뭐 4위라고 하고 중국을 제외해서 4위고요. 중국을 포함하면 7위인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3% 정도 수준인데 그 격차는 그대로 추월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합병 이슈와 여러 가지 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리면서 그런 이제 그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담감도 충분히 좀 주가에 남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로봇 섹터가 크게 올라갔을 때 같이 좀 어느 정도 반응을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섹터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만한 주도주 역할은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제 얼핏 보호 예수 물량이 있는데 이제 두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쵸? 네. 30% 넘을 텐데 그게 풀린다 하는데 10월 5일인가 그러게 왔더라고요. 뚝딱. 맞습니다. 근데 두산 그룹이 좀 투자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또 항상 그래요. 또 그냥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별님도 이제 이야기를 다 해주시는데
양이 너무 큽니다. 이 보예수 물량 양이 하고 또 두산이라는 쪽이 막 그렇게 주가에 주주친화적인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현재 차트에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위치가 뭐 비슷한 것 같지만은 두산 로보틱스는 조금 더 이런 보호예수 물량의 이슈는 있다라는 점도 네. 계속해서 준호 매니저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로봇주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좀 따로 요즘은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김영주님, 펩트론 유증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YS킴님, 비만 치료제 자주 추천 주셨던 펩트론 1나일일이 계약을 했다고 하죠. 자, 계약으로 좋기는 한데 10년물 국채금리가 간밤 4%대 상승을 해서 이거 뭐지?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 대응 방안도 궁금합니다. 이슈와 펩트론까지 같이 좀 이야기가 네네. 나왔습니다. 아마 정말 우리 또 날카로우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뜬금없이 지금 10년물 금리가 4% 넘어가면서 또 우려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우려 함께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펩트론을 제가 진단을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어제 이제 유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짚어드렸고 오늘 권리락이 돼서 이제 48,000원에 시작이 되고 되고요. 어제 장중에 이제 정정 공시가 하나 있었죠. 유증 1차 발행 가격이 원래 이제 46,000원 정도였었는데 어저께 이제 35,000원대로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펩트론 주가가 초반에 좀 빠지고 있다가 바로 이제 장중에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지금 오늘 권리락이 돼도 48,000원인데 발행 가격이 이제 35,000원이다. 그다음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보면 주당 한 13,000원 정도 차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유증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유인이 더 커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증의 규모도 이제 좀 줄어드는 거예요. 한 250억 정도. 발행 가격 자체가 한 10,000원 정도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증의 규모도 운영 자금이 이제 한 250억 정도 이제 줄어드는 걸로 정정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 발행 가격은 이제 11월 달에 이제 결정이 좀 되기 때문에 그때 얼마에 이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유증이 이제 성공 여부 저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오히려 펩트론은 유증보다는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온 이제 공시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중요하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1나일 쪽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저께 인벤티지랩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기술 협약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한 거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펩트론이 체결한 것도 그거예요. 1나일 쪽으로 이제 1개월 장기 이제 약물 지속형 주사제 관련된 이제 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이제 기술 평가하는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한 거예요. 계약. 네, 14개월 동안에 1나일 개발하고 있는 1개월 제약에 과연 이제 펩트론의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는 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1나일 입장에서는 기술 도입을 하겠죠. 요것도 알테오전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알테오전도 사실 2020년에 비독점적인 이제 권리로 머크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도 평가 계약으로 맞습니다. 시작했나요? 키트루다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평가 계약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기술 이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랬다가 이제 독점적인 이제 권리 계약을 부여하면서 로열티도 조금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였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펩트론도 거의 비슷한 구조로 이제 일단은 사전 단계로 이제 기술 이전 사전 단계로 기술 평가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한 거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계약 기간을 보시면 14개월 정도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펩트론이 왜 유증을 했는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펩트론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 이제 서두를 게 없다. 이제 CGMP 본인들이 이제 자체적인 생산 설비까지 이제 확충을 하고 나서 나중에 1나일1리뿐만 아니라 빅파마들과의 기술 이전 협상을 다시 하겠다. 어쨌든 1나일1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는 뭐 1나일1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거의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제 1나일1리가 사실상 이제 펩트론과 손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14개월이지만 뭐 14개월 내내 또 기술 평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공교롭게도 딱 이제 권리락이 됐을 때 그때 딱 어저께 이제 기술 평가 계약이 이제 딱 나왔기 때문에 믿고 가실 분들만 주주가 되셔라 저는 그런 의미를 이제 펩트론이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적어도 오늘은 펩트론 주가는 뭐 금리 4% 올라가고 어쩌고 이런 이슈들보다는 개별 이슈가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초반에
펩트론이 이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기술 이전은 아니고 네. 기술 평가 계약이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만약에 주가가 또 뜨잖아요. 네. 그럼 뭐 유증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발행 가격이 이제 35,000원대로 결정이 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일리아 릴리가 그동안 이제 뭐 했고 또 사실상 이제 약간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긴 한데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확신이 섰기 때문에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웠으면 아예 기술 평가 계약도 하지 않지 않았을까 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스마트 대포 기술과 이제 펩타이드 관련된 약물 또 관련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14개월 전에 또 기술 이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 평가 계약 자체가 사실상 기술 이전으로 가는 어떤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대감이 저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너무 악재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호재 쪽으로 또 오히려 좀 그 기울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꿈돌이님도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평가 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바인딩 계약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이게 성공할 때 우리가 우선권을 먼저 좀 갖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자격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핵심은 네. 이게 상업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실제로 1개월 제한이 만약에 성공을 했을 때는 그럼 끝나죠. 파급 효과가 네. 굉장히 네. 크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만약에 애초에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막 로얄티 막 10% 15% 계약을 하면은 나중에 정말 엄청난 이제 또 로얄티를 지급을 해야 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의 입장에서도 그 상업화의 성공 여부를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그거. 따져보기 위한 그런 이제 사전 조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어쨌든 펩트론의 이제 스마트 대포를 포함한 이 1개월 제형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일라이 릴리가 어느 정도 인정했다. 네.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펩트론 부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장기 지속형 약물 플랫폼 독자적인 거잖아요. 예, 이걸 계속 늘리는 약 효과를 늘리는 그 플랫폼, 이거 일라이 릴리가 성공하면은 이게 뭐 비만 약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매일 맞게 그렇죠. 되는 약들 뭐 당뇨, 심혈관, 알츠하이머 다 갑니다. 다 접목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도 굉장히 가죠. 큰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의 이제 일상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준호 매니저, 네. 어제 준호 매니저의 LNF가 네. 난리가 났는데 맞습니다. 오늘 LNF를 하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저희 지금 와 시청자분들의 수준도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김지영님이 테슬라 하락으로 자율주행 이미 끝난 건가요? 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실제 간밤 뉴스를 좀 네, 보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자율주행을 이제 떠나려는 듯하게 뭐 이번에 로보택시가 성공해도 이게 5년 뒤에 차가 네. 돌아다닐 수 있다. 뭐 약간 분위기를 왜 이렇게 맞습니다. 몰아가는 거예요? 미국 언론들도. 언론은 테슬라를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네. 테슬라가 이제 광고를 안 하는 안 해서?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너무 찬물을 언론사들이 쏘던데. 이번에 인도량도 사실 이제 네. 평균치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예상치를 상회했던 건데 예. 이 블룸버그의 어떤 이제 예상치를 기준으로 갑자기 보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보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인도량 아, 발표했을 예. 때도 오히려 지금은 줍줍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LNF라든지 관련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일단 이제 간밤에 사실 테슬라만 빠진 게 아니고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은 대부분 다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던 건데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해서의 어떤 이제 기술력, 그리고 사실 이번에 메타 플랫폼의 오라이언 같은 경우는 출시일도 정해지지 않았고 가격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대감으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너무 보도도 친화적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점을 네. 봤을 때 너무 사실상 언론이 테슬라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번에 로보택시의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술력도 기대가 되지만 물론 자율주행이야 규제가 완화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중국향 매출도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중국의 FSD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고요. 또 전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또 이제 완성차 업체와 라이센스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 기대감도 충분히 살아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로보택시가 약간의 세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로보택시 공개 전후로 오히려 자율주행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알리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로보택시에서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게 로보택시는 조금 시기가 좀 걸릴 수 있다고 보더라도 네. 오히려 모델 2 저가형 모델에 대한 기대감 높거든요. 또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이제 FSD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네. 결국 모델 2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모델 2에 FSD를 이제 접목시킨다고 했을 때는 이게 로보택시가 될 수 있다라고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가형 모델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전기차의 어떤 캐짐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LNF가 올해 하반기에 역대 최대 출하량이 나왔는데 그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내년 1분기에 테슬라의 어떤 이제 로보택시가 아니라 모델 2에 대한 네. 어떤 이제 양산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로보택시 발표하고 나서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LNF가 주가가 더 조정이 나와주면은 예. 오히려 또 그 조정이 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로보택시 발표하고 항상 이제 테슬라는 뭐 메모리얼 데이라든지 뭐 각종 이제 뭐 AI 데이라든지 그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조정이 나왔던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같은 향상이 나올 비슷할 가능성이 것이다. 높겠지만 네. 그래도 오히려 같이 그때 LNF를 비롯한 2차전지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조정식 매수의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또 네. LNF를 포함해서 이제 친테슬라 네. 한 목요일 정도에 네. 절반 정도를 만약에 벌었다면 차익 실현하고 네. 좀 하는 이런 전략은 어때요? 오늘이나 이제 목요일 오늘이나 좀 목요일. 뚜껑을 열어봐야 네. 알겠지만 그럼 사실 금요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우리 금요일 날 오전 9시나 10시 정도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네. 발표될 것 같은데 하나의 어떤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긴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 워낙에 큰 상태이다 보니까 발표하고 나서 약간의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 중이면 어느 정도 뭐 오늘이나 아니면 이제 목요일 정도 수준에서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필요하고 만약에 너무 혁신적이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한다. 네. 그때 매수해도 늦지 그렇죠. 않지 절반은 않나. 담겨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하고 저는 목요일날 자율주행 섹터를 보유하고 계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면서 좀 지켜보는 것도 조금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영님의 그 불안감을 저도 느꼈거든요. 간밤에 좀 기사 몇 개를 보면은 네. 이거 로보택시 현실 때까지는 뭐 5년 이상 걸린다는 거 네. 하고 이번에 FSD는 뭐 로보택시의 그 프로그램이 없다. 또 오토파일럿 사고는 엄청 많다. 이거 보면 로보택시 또 CIO 사임했잖아요. 맞습니다. 총책임자였던 그랬었죠. CIO가 맞아요. 왜 사임했겠는가. 근데 이 모든 뉴스들이 우리 준호 매니저는 테슬라는 네. 광고를 안 한다. 광고를 안 해서 언론사들이 싫어한다. 언론사들이 싫어한다. 네, 좋아할 이유가 없다. 좋아할 이유가 없다. 용 매니저, 네. 테슬라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 어제 이제 우리 국내 증시 되게 영리한 게 자율주행 종목들이 뭐 오늘 금요일이 아니고 어제 이미 좀 차익 실현이 일부 좀 시작됐어요. 거신 분들. 핵심적인 네.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보도들이 뭐 어제 이제 장중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테슬라가 인도량을 공개하고 난 이후에도 약간 이제 좀 세론이 될 수 있는 네. 뉴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관련된 우리가 항상 그동안에 그랬었잖아요. 뭔가를 이제 공개한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이 먼저 이제 좀 선반영이 좀 됐다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작 공개를 하면 일단은 좀 세론이 이제 되는 셀 경향이 좀 언더뉴스.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영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네. 로보택시는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지금 네. 당장 이제 상용화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어떤 네. 식의 이제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테슬라가 이제 자랑하는 그 풀셀프 드라이빙 이 서비스를 구독료를 이제 받으면서 하느냐. 전 세계에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느냐.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 어떻게 구상을 하는지 또 네. 앨런 머스크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핵심은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가 웨이모하고 또 지금 자율주행 네, 이제 구글. 협력을 네. 하고 중국 쪽에서도 이미 이제 베이징에 이제 이장이라는 도시에서 이미 자율주행 그쵸. 택시가 있잖아요. 그 앱을 통해서 이제 부르면 자율주행 택시가 와서 그냥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시범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중국이 제일 잘한다니까요. 중국이 지금 제일 잘 되고 있어요. 자율주행은 실제로 솔직히. 미국 이제 네. 애틀랜타나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에 비해서 중국 쪽이 훨씬 네. 더 지금 세련되게 지금 애플 서비스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어찌 보면 이제 이번에 로보택시를 이제 공개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자율시장이 이제 시장이 좀 확대된다라는 이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현대차, 웨이모 이렇게 이제 협력, 구글과의 협력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좀 세론이 될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이제 좀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테슬라의 또 긍정적인 뉴스를 쓰는 것보다 네. 부정적인 뉴스를 썼을 때 클릭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때 공장에서도 네.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 휴머노id 로봇이 네. 사람을 공격했다, 찔렀다, 뭐 이렇게 네. 가격적인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냥 부딪히면서 약간의 사람이 다친 것뿐인데 네. 마치 로봇이 갑자기 AI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한
부족한 것처럼 이제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하나 그날 장점은 SNS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바로바로 그 뉴스에 대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반박하니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좀 체크하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한 팀이 됐잖아요. 네. 네, 일론 머스크의 자녀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또 민주당이고 정책을 또 싫어하면서 트럼프 쪽으로 가니까 트럼프도 또 언론이 싫어하는 대명사. 맞습니다. 같이 또 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또 되고 있다. 네. 또 이런 점도 또 번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민이죠. 리뷰를 가야 되는데 네. LIG 넥스원, 현대로템을 같이 갈 텐데요. 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LIG 넥스원이 뉴스에 이렇게 자꾸 입방에 오르는 게 싫다. 왜? 네.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거 중요 10월 포인트는 10월 2일 날 여러분들께 네. 분명히 지난주에 제가 강조를 해드리면서 방산주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에어로스페이스. 분할하자마자 제가 이제 무료 방송하면서 바로 이제 매수 기회다. 그날이었잖아요.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좀 네. 드렸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저께 이제 LIG 넥스원이 뭐 여러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대공 미사일 이제 천공2를 이라크에 이제 3조 7천억 원 정도 규모로 이제 수출을 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사우디, 이라크, UAE 이런 나라들의 땅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차 공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2차, 3차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고 경쟁 기업들이 아무래도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려 있어서 공급을 하는 데까지 빨라야 2, 3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해요. 근데 LIG 넥스원은 지금 계약을 하고 나서 납기까지 뭐 빠르면 6개월 안에 초도 물량들 공급하기 네. 시작하면서 바로바로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LIG 넥스원이 이제 주가도 치고 올라가는 거고 특히 또 비공이라는 또 이 미사일도 이걸 미국에 또 지금 수출을 하는 것까지 지금 어저께 이제 보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눌러 있다가 이제 드디어 어제 이제 발산을 하면서 거의 최고가 근처까지 올라갔고요. 그 전에 이제 또 현대로템도 우리가 이제 또 육각형 종목으로 미리 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 제가 차트 보십시오, 같이 지금. 설명을 좀 네. 드렸어요. 현대로템도 이틀째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되면서 어저께 이제 드디어 6만 원을 이제 뚫고 역시 이제 사상 최고가 행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예요. K2 전차, 폴란드 지금 2차 계약 기대감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뭐 5조 10조가 아니라 수십조 원의 이제 수주 잔고들이 이제 쌓이고 그 수주 잔고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 마진도 이제 개선돼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내년이 아니라 2025년, 2026년 넘어갈 때 되면 영업 마진 한 13% 정도까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주 잔고를 감안했을 때 뭐 어마어마한 이제 영업이익의 외형이 이제 착착착 꽂히는 거 성장할 아니에요, 수 이제. 있는 그 기대감을 이제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로키드 마틴과 비교를 해봐도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좀 저평가다. 물론 세계 1등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하고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절대적인 수준에서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좀 저평가되고 있었던 방산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좀 많이 남았다. 다만 그래서 네. 지금도 됩니까? 네, 다만 이게 너무 매스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신고가를 치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도 하루 종일 그냥 방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죠. 저도 보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LIG 넥스원. 진짜 하루 종일 LIG 넥스원, 현대로템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은 좋겠죠. 요럴 네. 때는 좀 템포 조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사는 것보다는 네. 저는 한 4, 5% 정도의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오면 그때도 충분히 저는 기회가 좀 된다라고 네. 보거든요. 뭐 그렇게 만약에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를 이제 좀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템포 조절. 예, 그 정도의 이제 약간의 좀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술 개발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도 천궁 3도 네, 또 지금 업그레이드 맞습니다. 준비한다고 하고 네. 있고요. 현대로템도 이번에 10월 1일 날 그 네. 국군의 날 행사 때 눈치가 막 빠르신 분들은 작년이랑 모델이 바뀌었네?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차도 페이스 리프트 같은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양이 훨씬 더 세련돼졌더라고요. 참 현대로템, 흑표 전차, K2 네. 전차까지. 그러나 템포 조절. 네. 템포 조절. 자,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 종목은요? 네, 오늘의 일반 종목은 모처럼 이제 김현 매니저와 섹터가 겹쳤는데요. 네. 로봇 섹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 안에서 가장 좀 기대가 되고 또 어제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SPG라는 정밀 감속기 네.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2019년도에 설립된 이제 정밀 감속기 국내시장 점유율 1등이고요. 네. 초정밀은 SBB테크, 정밀은 SPG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감속기인데 사실상 이제 로봇의 원가의 한 30에서 40% 정도 차지하고요. 모터에 이제 기어를 연결해서 힘과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감속기다 보니까 예. 사실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에 감속기가 들어갈 수밖에 넣어야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지분 투자하고 결국에 삼성의 인수를 앞두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Y1에도 독점으로 이제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다. 네. 그래서 협동 로봇 하나에 SPG의 감속기가 한 20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또 그리고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SPG의 감속기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또 이제 액추에이터를 2년 동안 공동으로 또 개발한 기업이 네. 또 SPG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정밀 감속기와 모터 또 그리고 제어기가 결합된 구동부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렌시스도 그렇고 SB테크도 일단 삼성전자의 이제 보핏에 감속기를 공급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냥 보도를 통한 나온 얘기고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보도된 실제로 공시된 건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액추에이터를 또 이제 그 보핏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SPG라고 확실하게 이제 공식화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보핏의 최대 수혜주도 SPG가 될 수 있고 또 삼성이 올해 연말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를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리테일 매장에 또 이제 안내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시키겠다는 소식도 나와줬잖아요. 네. 그래서 또 거기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도 SPG가 이제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삼성의 어떤 로봇 포트폴리오 또 그리고 신성장 동력에 SPG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 정밀 감속기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고 국산에 성공한 유일한 또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국내 대표 기업들의 어떤 인수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삼성과 꾸준하게 또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또 삼성의 어떤 인수라든지 또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구축 기대감도 충분히 높은 기업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말씀드렸고 이번 달에 또 보핏 출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삼성의 휴머노 로봇까지도 순차적으로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SPG가 다시 한번 로봇 섹터의 어떤 상승을 충분히 좀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이 돼서요. 또 금리 인하의 또 최대 수혜 섹터이기도 하다 보니까 SPG를 탑픽으로 가져와봤습니다. 양쪽 다네요. 그 맞습니다. 양팔 로봇에도 레인보우 감속기가 로보틱스에도 들어가야 네, 되고 그리고 네. 삼성과도 협업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애완용 로봇인가요? 볼리, 네, 볼리. 맞습니다. 거기에도 또 네, 맞아요.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뭐 관절 네. 로봇, 다관절 로봇 등등 휴머노이드 로봇, 감속기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감속기가 어쩌면 로봇 섹터의 어떤 이제 성장에 절대 소외가 안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은요. 일단 매수가는 24,5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예.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로봇 감속기. 모터의 그 속도를 조절해야 이제 이게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명사죠. SPG를 오늘 골라주셨고요. 이에 붙이기 종목은 네, 제가 이제 로봇 종목을 한발 종목으로 아까 네, 유일 로보틱스 유일 말씀드렸습니다. 로보틱스였었는데. 결이 조금 다른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외면하지 말자.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지만 제발 이제 뭘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정말 개인적인 바람. 어제 예. 이제 이재용 회장이 필리핀 가셔서도 뭐 미래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많이 하셨고 또 파운드리 분사 계획 포기 안 없다 한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예. 뭐 오히려 분사한다 이랬으면 또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분사 안 하고 이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뭔가 그런 부분들에는 의지를 이제 표명한 네. 거라고 보고 결국은 좀 공격적인 투자가 우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아까 김준호 매니저님 잠깐 메타 얘기해 주셨는데 예. 메타가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게 꼭 오라이언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핵심은 AI잖아요. 네. AI에 정말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가 언젠가는 이제 결실을 볼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빨리 좀 콜옵션 행사해서 뭐 최대 주주가 되고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좀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또 투자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서 네. 붙이는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용 회장 삼성 전기 공장에 이제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줄줄이 막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영민이도 얘기했지만 파운드리를 포기를 안 한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것도 네. 네. LSI도 우리가 끝까지 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자 보통은요 이 44분 3분 때 삼성전자 나왔어야 잠정 되는데. 실적이 그렇죠. 나왔어야 되는데 네. 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카페들에서도 아 이게 폭망인가 아니면 너무 좋아서 안 내놓나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있었을 때 좀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짧게 평가만 네. 한 번씩 들어보. 영문 매니저 어떨 것 뭐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숫자는 오늘은 별로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을 것 않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은 잠정 실적 발표하는 거고 네. 아무래도 이제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확정 실적 발표와 삼성전자 이제 컨퍼런스 콜 이때 이제 반도체 부문과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스템 이제 LSI 사업 부문과 파운드리 쪽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이고 어떻게 할 명확한 건지. 왜냐하면 네. 시장에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미국에 막 인력 철수시키고 이러다가 진짜 뭐 삼성전자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론이 이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그냥 숫자를 확인하는 데 의미를 좀 두시고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확정 실적 발표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좀 명확한 이제 좀 비전 그리고 어저께 대만의 이제 디지타임즈가 또 최근에 이제 삼성 공장 실사 해가지고 공장 실사는 넘어갔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12단 퀄 통과의 또 사전 관문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아직 12단 이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주가에는 중요한 부분이다. 실적에 대한 건 이미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안 좋을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팽배했었기 때문에 뭐 숫자 자체는 큰 의미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영업이익이 11조 맞습니다. 나오고 외국인이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네. 맨날 아침에 쌓여 있는 네. 그 매도 물량이 없는 게 베스트인데 워스트는 이제 한 뭐 10조 원대 초반. 맞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치도 굉장히 좀 낮아요. 그래서 원래 영업이익도 13조에서 거의 지금 10조로 지금 7천억까지, 내려간 하향했고 10조, 맞습니다. 7천억입니다. 반도체도 8조에서 네. 5조까지 지금 하향 조정이 된 상태인데 외국인이 이미 지금 20일째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실적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관건은 이제 하이닉스의 어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왕자 자리를 내줄 것이냐 아니면 그 기대치가 낮춰진 그 컨셉보다 하회될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이미 그 악재가 주가에는 정말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온 거 같습니다. 예. 지금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9조 1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대폭 컨센서스를 하회했어요. 저희가 이제 10조 7,700억도 12조, 13조부터 좀 낮춘 맞습니다. 거거든요. 10조는 지켜줄 것으로 봤는데 9조대입니다. 9조 1천억 원. 자, 준호매지 영매지 짧은 코멘트. 이거 이러면 오늘 좀 오늘 좀 힘든데. 이제 뭐 어느 정도 하락 출발할 수 있겠지만 예. 사실 그냥 어느 정도 13조에서 10조까지 내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네. 조금 하회했던 9조 거의 후반대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뜩이나 지금 이제 뉴욕 증시의 어떤 하락과 여러 가지 또 주말을 금리 급등. 휴일을 또 네. 앞둔 시점에서 약간의 좀 이제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오히려 확인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외국인이 20거래일 좀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에 나왔던 것도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개파락 출발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은 좀 방어하지 않을까. 좀 그래서 하방 경직적인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영민매니저 투자 전략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만에 하나 개파락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PBR이 1배도 네. 깨질 텐데 이러면 이거 받아야 되나요? 제가 방금 이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 한 2개월 동안에 삼성전자만 거의 10조 원 가까이를 내다 팔았잖아요. 외국인이.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좀 내다 팔았고 어제도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뭐 한 900만 주 이상 예. 매도가 좀 쏟아졌었거든요. 예, 이미 어제도 900만 주요. 실적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뭐 이미 충분하게 이제 반영되고도 남을 정도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제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제 감익된 부분이 어딘지는 우리가 지금 뭐 당장 파악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가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이쪽은 사실 이제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결국은 반도체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예. 쪽이에요. 예. 결국 이제 디램 레거시 디램에 대한 이제 수요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제 퀄 테스트를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한 뭐 적자가 좀 제법 많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예.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동시호가는 상승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은 상당 부분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고 방금 우리 철진 MC께서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PBR 밴드 1배 이하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네. 기회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 뭐 오늘 만약에 이제 주가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PBR 밴드 1배 이하,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이 이제 6만 원 이하 수준에서는 네. 오히려 이제 반등에 좀 무게를 두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짧은 반등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단기간에 승부 네. 내기보다는 PBR 한 배가 깨지는 그 라인이 한 5만 8천 원, 5만 9천 원 라인인데 한번 지켜봐라 하고 오늘은요 여러분 속보치기 때문에 부분별 성적이 안 나옵니다. 다만 이게 10조 7천억, 10조도 못 지키고 9조 1천억이라는 것은 디램 쪽이 상당히 범용 쪽이 나쁠 것 같고 파운드리는 아마 진짜 좀 더 나빴겠죠. 네, 더 나빴겠죠. 네. 이 정도의 추던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어떻게 또 매도를 하는지 외국인들의 수급도 캐치하시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장팀 또 정경민 팀장이 따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투자 전략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발 늦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